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사회죠.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익명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는 일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출판계에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월 작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러 심리학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약간 좀 실용서 느낌이어가지고 잘 안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저도 사실 실용성과 자기계발성과 해서 약간 헷갈려요. 예, 약간 제목만 보고 이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읽어보니까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말센스라는 책이 그랬는데요. 네. 말센스,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침묵이라는 무기, 이런 책들이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이유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회활동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좀 경직돼 있었잖아요. 여성의 사회활동도 많이 제한돼 있었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별로 없었고 사회가 더 경직되고 위계적이고 서열화되어 있을 때는 자유로운 토크 자체가 별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걸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반말을 해도 잘 되는 사회가 와야만 가능했던 거라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로맨틱 코미디가 좀 늦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늦게 나왔잖아요. 그런 이유가 항상 그냥 남성과 여성이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여성은 남성에게 존댓말을 하고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하고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겼던 거는 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번역할 때도 그냥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존댓말을 하고 남성은 반말을 하고 이런 자막들이 그때는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번역했다가는 독자들이 막 화를 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사회 남녀노소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어쩌면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가 필요 없는 시대보다도 대화가 수평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더 상처를 많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이제 왜냐하면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인 관계에서는 아예 뭐 상명하복 이런 답답한 시대에는 소통의 문제 자체가 오히려 덜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갈등조차도 먼 시야에서 보면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 소통을 위한 준비 운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센스나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침묵이라는 무기 이런 책을 저는 약간 한밤의 인문학에 어울리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세 권의 책을 한번 묶어서 오늘 같이 보려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센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말센스라는 책의 그 부제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왠지 약간 연애서 같은 느낌인데요. 말하는 느낌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진정한 공감을 얻기 위한 화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테드 강연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그런 그 강의도 보고 하면은 이 1챕터가 뭐냐면요. 말센스 첫 번째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거래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센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를 참아내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첫 장면, 첫 대화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권력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패예요.
예, 자기가 말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을 줘요. 네. 내가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어떤 권력이 많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이런 것을 은연중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또 요새는 관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센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는 거예요. 말재주보다 말센스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말센스라는 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그리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권력을 포기해야 된다는 하는 게 거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센스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말재주가 없어도 말센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기 위한 화법, 스피치 강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나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저건 막 속으로 막 찔리고 있어요. 찔리면 다행이에요. 예, 찔린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찔리는 건 아주 양심적이고 지적인 반응이고요. 수치심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예.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모 작가분이 어디에 투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분이 또 혹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좋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투자할 것 같아서 실수할 것 같아서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걱정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근데 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내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나? 네. 그 사람은 얼마나 또 걱정할까? 이미 투자했는데. 그 이미 생각을 투자를 하면서, 해버리셨군요. 네, 예. 그 생각을 하면서 되돌이킬 수도 없는 얘기를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또 조언이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였구나. 그 얘기에 대한 해법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후회해도 후회하는 것은 늦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그래서 네. 사과를 하라는 거죠. 자기가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아니면 좀 다르게 말할 걸라는 후회가 들면 좀 늦게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면 더 어색하고 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제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회가 더 커지거든요. 오늘 했어요. 제가 예, 만났을 때. 그때 예. 작가님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하셨어요. 예, 사과했어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나의 막 잘난 척하는 것보다요. 사과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네. 자기 표현을 좀 참고 남을 존중하는 것은 진화의 방향과 좀 반대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시선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고 더 오랫동안 진정한 리더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요. 네. 공을 저 사람한테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일 안 한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뭐 평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나는 남는 게 뭐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던데요. 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통제병, 관심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겪는 거는 자신의 공을 상사나 선배가 가로채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원한과 분노를 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배제되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당장 배제되진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후배의 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왜 점심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꼭 메뉴를 자기중심적으로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정말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먹는 걸 먹게 만드는 그런 상사들도 결국에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센스도 없고, 그러니까 말재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센스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기 어려운 그 권력욕과 통제욕과 지배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결정장애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맨 처음에 얘기한 말, 그 말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네. 이게 무의식 중에 첫 단어가 그게 원래 가고 싶어하는 속마음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도 근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이제 오히려 선배들은 좀 양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는데 후배나 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많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시니어들은 선배들은 좀 더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법 이런 쪽을 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왜 어떤 생각을 하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하면서 막 어떤 리액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내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라는 그 생각을 한 템포 참고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의견을 왜 맨즈 플레인, 맨즈 익스플레인해서 남자들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할까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다 아는 걸 남성들은 굳이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찔리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자기 표현보다는 오히려 자기 표현을 조금 줄이고 남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주장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장하기보다는 주장보다는 질문을 해서 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 그러려면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네. 그 사람의 의견을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좋은 말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정말 공감이 되네요. 네. 질문을 잘하는 게 어렵죠. 예, 맞아요. 지금 청취자 0419님께서 저도 직선적으로 말하는 삶 때문에 어려운데 고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조직사회에서는 외롭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6986님. 늦게라도 꼭 사과해야겠습니다. 좋은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여울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목소리가 매력적이세요. 이 얘기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센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작품이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예,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책은 네.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기도 한데 다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때 왜 상처를 줬을까라는 것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 아이를 부수었던 대화를 이게 프롤로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내 아이를 부수었구나. 내 아이의 마음을 정말 산산조각 냈구나라고 반성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예요. 부수었다고 하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아이의 자존감이나 어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깨뜨리는 부모의 그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이런 식의 작은 잔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다가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이 모양이구나. 나는 잘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엄마한테 맨날 혼나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가 없을 때도 자기 자신을 혼내요. 스스로를 깎아먹고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엄마들의 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혼자 자려고 하지 않을 때 해주면 좋은 말이라든가 수면 습관 만들기에는 꾸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악몽을 꾸었을 때 안심시키는 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순간들에 엄마들이 짜증이 나서 보통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혼자 안 자려고 할 때 빨리 자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짜증을 일단 안 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짜증이 일단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을 잠깐 참고 아이가 어떤 기분일까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꼭 해줘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굉장히 뭐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때 안심시키기 그리고 뭐 등교 거부하며 우는 아이와 신뢰를 쌓는 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조금 웃었거든요. 네. 엄마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테마는 아마도 내가 언제나 엄마가 화가 났을 때도
엄마가 뭔가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조차도 나는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좀 다르더라도 매뉴얼과 다르더라도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 친구랑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어쩌면 많은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점도 많지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상 최대의 독박 육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회사 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사노동과 이 바깥의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대부분 핵가족이거나 뭐 딱 부부 둘만 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가장 원초적인 가사노동과 육아의 노동은 결국에는 엄마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본능적으로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독박 육아라고 느끼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엄마만 이렇게 훌륭한 말을 막 생각해서 아이에게 정말 최고의 말만 들려줘야 되는 그건 너무 심한 압박이고 엄마를 위로하는 말들, 아내를 위로하는 말들 그리고 왜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은 엄마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 그냥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걸 맘충이라고 바라보는 그 차갑고 정말 비인간적인 시선 있잖아요. 정말 절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책이 침묵이라는 무기인데요.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닐까 그런 교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말씀을 하시다가 침묵이라는 무기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이건 약간 후회감 같은 거.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매뉴얼, 말하기 방법에 관한 얘기일 것 같고 침묵이라는 무기는 참는 것에 대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참긴 참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왜 참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끔 하는 말에 진정한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너무 되죠. 말 많으면은 말의 가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다가 과묵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단지 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혜가 정말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말하고 싶어 죽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특히 뭐 협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타인을 설득해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타인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침묵을 택하는 건 참 어렵지만 이 침묵하기가 더 어려운 순간에도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막 채우면 나아질 줄 알고 더 많이 말하면 이 말 자체가 권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설복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커서 일단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죠. 위력을 통해서 또는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서 그 사람과 소통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과 다시 거래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침묵에서 오는 말의 무게를 더
키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뭐 수영이 시작되기 전이나 네. 아니면 체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이 말하는 거 봤냐.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기 직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정말 감정을 컨트롤하잖아요. 예, 침묵이 감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침묵을 하지만 독자들이나 관객들도 엄청나게 조용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집중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침묵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에너지가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만 에너지라고 생각하지만 침묵 자체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의 무게가 뭐 우리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말을 침묵하되 꼭 필요할 때 말하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가면서 말 센스를 갖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 이거 실천에 옮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실천에 걱정이에요. 옮기기 위해서는 약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내용을 강연할 때는 동생이나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한테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재밌어 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하품을 하면 분명히 재미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존중하면 답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만약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날씨 살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